방금 소개받은 유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 2015학년도 논술 전형 리뷰 및 논술 전형 방향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895명을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비교과가 20%, 학생부 교과가 20%에서 학생부가 전체 40%를 차지하고요. 논술이 60%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의 인문계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문사회 계열과 경영경제 계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언어 논술만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경영경제에서는 언어 논술 2문항과 수리 논술 1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시간은 총 120분 2시간이 주어지고요. 대강 1600자 이내의 문제의 답을 써야 됩니다. 자, 저희 출제 과정을 간략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입학처나 학교 차원에서 통합 논술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지고 어떤 출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스텝 3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전공 분야별의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를 낼지 또 어떤 질문을 저희가 선별할지를 회의를 합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과정, 교과서 수준, 통합적 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웠을 만한 그러한 일반적인 주제들에 관해서 저희는 항상 문제를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서 하지만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만 어떤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로 저희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지라고 하는 것은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교과서에서 지문을 저희가 내고 있고요. 교과서에서 내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한 2년 전부터는 EBS 교재에서도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중대 논술의 중점적인 평가, 이건 꼭 중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논술이 가지고 있는 중점적인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죠. 이해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각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를 연결지을 수 있는 일종의 유추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기의 어떠한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어쨌든 간에 논리적인 문장으로 써내야 됩니다. 문제 유형은 사실 여러 가지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 문제 유형은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시문들의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관련성 분석하기,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비판하기, 자신의 의견 피력하기, 대안 제시하기, 이런 것들이 인문계열의 이제 언어 논술 쪽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은 저희가 어떤 주어진 자료나 데이터나 현상들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연산해서 뭔가 기대값을 찾는다거나, 뭔가 선택지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거의 저희가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대 논술의 고득점 전략인데요. 중앙대 논술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진 그런 글이라는 뜻입니다. 중앙대학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제시문 1번은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여기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엄청난 답을 이미 키를 다 드렸습니다. 어쨌든 4개의 제시문에서 뭔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4개의 제시문의 논지의 차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문장으로 써내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제시문 다와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해서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좀 더 문제를 어렵게 풀려면 다와라의 논지를 고려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와라가 어떠한 그 비판의 대상이 된다거나 혹은 방안을 제시할 때, 대책을 제시할 때 다와라 중에 하나를 혹은 가나다 중에 하나를 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3번은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 어떤 자료를 주고 2013년, 2014년 과정을 하고
2016년에 A 기업의 기대이익을 구해라.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어떤 학생들이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번 문제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논지의 차이를 규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대학교 2번 문제는 학생들한테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의 소위 말하는 내적인 소위 의지가 그 안에 사실은 투영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대학생들이 가져야 될 일종의 인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저기 내부적으로 조금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판과 대안 뜻이라고 볼 수 있고, 1번 문제는 철저하게 논리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답안을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가와 라는 선택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 서론입니다. 뭐 이 정도면 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론에는 학생들이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는 인물의 외면적 특징과 내면을 형상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선택한 후 세밀하게 묘사하여 강조하는 초산화 기법을 설명한다. 여기서 선택의 동기는 전통과 차별되는 예술 창작을 위한 실험 정신이다. 요약해주고 동의를 얘기해줬습니다. 신경계에서 전달된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취사 선택되어 구조화됨으로써 대뇌의 인지활동이 제고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의 동의는 감각기관의 여과활동을 통한 정보의 추상화다. 다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겠다는 통치자의 효율에도 불구하고 안락하지만 통제된 삶 대신에 고통스럽지만 인간대한 삶을 선택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여기서 선택의 동기는 실존적 삶의 가치를 지키려는 신념이다. 라는 대상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스키마가 작동해서 뭐 정교화하고 내적 인간성을 유지하라는 성향을 설명한다. 여기서 선택의 동의는 판단의 인간성을 견제하는 자기합리다. 이처럼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동기는 창의적 예술활동, 효율적 지각, 인간다움의 추구, 사회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2번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번은 그냥 논리적으로 쓰면 돼요. 많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의 한계가 도대체 뭘 것인가? 언뜻 생각하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동물인데 이게 한계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다와 라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바꿔 생각해보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선택하는 쪽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경제적 효용성으로 보면은 무가치하다고 볼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다의 야만인이 선택한 무형의 가치, 즉 경제적 효용성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정이 이제 마의 논지인데, 이거는 라에서 기술된 개인의 어떤 정보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 합리화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에서 보면은 첫째,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인터넷을 통한 이런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선택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적 소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재심은 다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조금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윤리적 소비 운동에 얘가 보여주듯이 어떠한 그 단기적인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가 아니라 뭐 생산자의 인권이라든가 뭐 기업의 사회적 뭐 환경의식 같은 것도 녹색 기업이죠. 3번 문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번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주어집니다. 그래서 A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줍니다. 2013년에 불황이고 2014년에는 계속 불황이라고 이미 전제를 줬고요. 2015년, 2016년에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황일 경우에 2015년에는 호황과 불황으로 나눌 수 있고, 다시 호황이 또 호황과 불황으로 해서 4개의 범주로 분열돼서 나갈 수 있는 이 로깅만 세우면 학생들이 대입해서 기대값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이드북하고요. 아까 중대 1번 논술의 결론을 잘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 팁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한 실질적인 훈련, 뭐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소 제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선입견 제가 할 수 있는 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